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굉장히 좀 청명해진 것 같아요.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바야흐로 가을인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업종,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9월 달은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셀트론이 겪어온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달?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이 9월 달을 같이 2020년에 하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즐거움과 함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장마감 복귀 방송 제목은요. 그 셀트론도 JP모건 황당한 보고서의 방반문을 발표했다. 회사 측에서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한 어떤 반반문을 좀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어떤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는 거는 뭐 보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죠. 근데 이 증권사가 특히나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여러 번 이런 황당한 것들을 하면서 누가 봐도 악의적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악의적인 거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나서가지고 방반문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개발한 그 백신, 코로나 백신 승인까지 받았죠. 그거를 셀트론이 수주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내용에 대한 기사,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크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개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마감을 좀 보여줬고요.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의 어떤 국면, 강세장의 국면은 그대로 이어지고요. 미국의 주요 기술주가 과열권에 치달아가지고 뭐 거품 논란, 그리고 상승장 마감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이 꺾이진 않는다. 예, 그리고 그 중심에 바이오 업종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강하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코스피 지수는 0.87% 상승했어요. 예, 그래서 2396포인트, 거의 2400포인트 가까이 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884포인트, 1.7%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셌죠? 오늘은 이제 9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차익 잔고 청산을 위해 가지고 현선물 동반해서 좀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뭐 반대 포지션 당연히 갖고 있는 기관 수급은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지수 변동성이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마감까지 개인 수급 뭐 큰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무난했던 어떤 만기였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날이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승의 각도가 지난 2017년도, 18년도 초까지 어떤 강세 국면을 만들었던 이 상승 랠리의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이번 대세 상승장은 상당히 셀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이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동성 여러 가지 다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고려를 해본다면 세고 조금 길게 갈 거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코스피 지수 직전 고점이 2600포인트는 저는 뭐 당연히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외국인의 수급 바탕으로 한 강세 흐름이 진행되면서 6만원 근처까지 왔거든요. 삼성전자까지 가세해준다? 2600포인트는 뭐 무난하게 돌파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더 세죠. 예. 코로나 사태 저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2배 넘었죠. 최저가 419포인트였으니까. 현재 884포인트고요. 직전 고점대가, 전고점대가 이제 932포인트입니다. 2018년도 형성된. 요때는 뭐 저는 무조건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돌파 흐름 자체를 바이오 업종이 만들어낼 거고, 그 중심에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준 건 뭐 시젠,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어떤 진단키트, 백신, 뭐 CMO 관련주들, 매드백도, 뭐 항암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진짜 끝판왕 대장인 셀트리온 그룹주가 9월달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보시면 월봉이네 오늘. 주봉으로 바꿔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음봉 크게 그리면서 직전 고점대 2018년 고점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올라서면서 재돌파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역시나 이 돌파를 누가 만들어줄지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제약업종 지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척점 9월 달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의약품 업종 지수도 지금 쭉 올려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올라서고 있으면서 슈팅 나올 시기를 가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래소 이제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흐름 추세를 만들고 있는 한국 증시,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업종의 지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미국 시장이 주요 이제 종목들 볼까요? 테슬라 반등이 좀 나왔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상당 기간을 조정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메리트가 떨어진다. 미국 주식들이 최근에 미국 주식을 막 뭐 매수하자, 그리고 좋다, 이런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책도 많이 발간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과열이다. 사람들이 뭐 거의 묻지 마시게 흥분 상태다. 아니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조정 흐름인 것 같고요. 뭐 시세가 완전 고점을 찍었다고 뭐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과열을 좀 시키는 흐름이 좀 상당 기간은 전개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주식이 가장 메리트가 크다.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사실 뭐 스마트폰 쪽이 좀 부진했는데 3분기에 좀 괜찮을 거라는 어떤 그런 전망, 그리고 최근에 5G 쪽으로 장비를 대규모 수주했던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많이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뭐 스마트폰 쪽도 개선되는 어떤 추세,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위탁 이제 수주 받는 부분들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제 5G 장비까지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계가 상당히 좀 매수세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3일 연속 450만 주, 220만 주, 540만 주 오늘까지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전고 좀 돌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까지 상승 흐름을 같이 만들어주면 코스피 지수 상당히 좀 모르죠. 상당히 3,000포인트는 좀 간당간당한데 3,000포인트도 돌파 가능할 흐름을 삼성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가 크게 움직이기는 쉽진 않거든요. 아무리 뭐 밑에 있는 삑 주도주들이 이제 세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코스닥만큼 세게 움직여주긴 어려워요,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뭐 메모리 말고도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메모리에 치중되어 있는 하이닉스는 보시면 완전히 그냥 꼬라박고 있죠. 계속 개인들만 그냥 사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쪽은 아니다. 반도체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시총 상위주들, 성장주들 다 주가는 좋았던 것 같아요. LG화학도 2% 상승, 카카오도 뭐 강보합 정도, 삼성에서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 정도지 이제 보합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셀트론이 뭐 아쉽게도 오늘 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뭐 헬스케어나 제약 쪽은 셌는데 보합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아요. 도치 형태로 마감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도치 형태가 이제 보통은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흐름을 보이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어제. 근데 이게 이제 도치 형태. 도치 형태가 뭐냐면 시가와 종가가 거의 흡사하게 마감되는 형태예요. 장중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종가는 시가랑 거의 흡사하게 마감해서 균형을 맞춘 거예요. 힘의 균형을. 힘의 균형을 맞췄다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흐름이 전개됐다. 하락의 힘이 약했으면 오늘도 음봉으로 쭉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힘의 균형을 맞췄다는 거는 변곡의 라인에 좀 서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이제 오늘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균형을 좀 맞췄다는 점에서 괜찮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완전히 돌아섰죠. 양봉으로. 거래량도 늘었고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좀 돌아서면서 뭐랄까 추세적인 어떤 전환을 앞두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셀트론이 중심이죠. 이 종목이 결국은 핵심 키, 그룹사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핵심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내일 모레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구나. 하여튼 뭐 다음 주 정도까지가 중요한 어떤 기로에 좀 서 있고요. 9월달은 제가 볼 때는 시세 분출의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조정 흐름이 아직은 이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 2018년도 고점대가 굉장히 무거운 어떤 매물대가 형성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돌파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큰 호재라도 다이렉트로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여기서 힘을 빙축하고 물량을 받아내고 하면서 핵심적인 모멘텀 일정이 딱 나왔을 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제가 볼 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볼게요, 오늘은. 주봉으로 볼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5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5주선 자체가 꺾이지도 않고 붕괴되지도 않았어요. 전 고점대, 2018년 고점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안정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는 없는 지점이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어떤 악재가 터졌는데 제넥신한테 악재가 될 내용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은 좋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바이오 종목들을 하나하나 그냥 딱 봤거든요.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을 과거에 이제 거의 모든 종목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냥 별것 아닌 종목이다 생각했던 것들까지 완전히 이번 바이오 대세장에서는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했던 종목 중에 이제 큐리언티도 있잖아요. 오늘 이 종목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시로서 이제 드리는 건데 보시면 이제 한 번도 시세가 안 났는데 상장 이래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 변곡점이 형성되면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어떤 흐름이 보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출하거든요. 보통은 큐렌티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래요.
바이오 종목에. 그러니까 진짜 폭발적인 시세 분출 기간을 남겨두고 있어요. 예.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미리 매집한 종목들, 뒤늦게 매집한 종목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먼저 시세가 나온 종목들, 나중에 시세가 나올 종목들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시세 폭발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의 기술적인 패턴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섬뜩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이토젠 이런 기업들도 이건 뭐 그냥 분석하면서 뭐 이런 기업 내가 굳이 뭐 관찰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분류했던 이런 기업들까지 10,000원대에서 그냥 뭐 3배로 그냥 튀어오르죠. 주가가. 예. 크게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닌데 상장 이래로 한 번도 시세를 내지 않았던 이런 시가총액이 한 1,000억도 안 되는 기업이 그냥 바로 그냥 슈팅 날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집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 아시겠죠? 바이오 종목은 다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멘텀 있는 것들은 보다 더 이제 큰 손들이 접근하고 큰 수급들이 붙을 명분이 붙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까지 다 끌어올리는 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장입니다. 예,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무서운 어떤 흐름을, 패턴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장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몇 개의 증권사에서 관련 바이오 섹터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다수 백신이 4분기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바이오엔텍 CEO는 10월 중순 허가 승인이 가능하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11월 달 핵심 데이터 도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제 중요한 백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보면 모집도 많이 했어요. 3만 명 모집에 25,000명, 3만 명 모집에 21,000명.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악재 부작용 터지면서 후속적인 어떤 모집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경쟁사는 반사적으로 좀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냈고요. 키움증권입니다, 여기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부작용 때문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감지되는 쪽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죠. 대선 전에 이제 백신 출시를 굉장히 압박하려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출시를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을 것 같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한 곳이죠. 예, 일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런 백신 쪽은 이런 어떤 위험성이 향후에도 좀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관련된 리포팅인데요. 요 한번 체크해 보면 신약 개발은 임상 중대는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다. 결국 이제 백신도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신약 개발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언제든 뭐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이제 유효성 미흡으로 개발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상도 중단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CMO 물량을 받았다 해가지고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위험성을 너무나 간과했기 때문으로 이 중단 여파가 큰 이유다. 같은 의미로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신약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과도했다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로부터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패하면 그거 완전 도루묵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회귀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른 폭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은 진짜 지금 안전한 지점 아닌가요? 사실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 기대감이 그렇게 반영된 것도 아니잖아요, 주가에. 바이오시밀러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도 반영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주가 상황,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코로나 뭐 이거 뭐 치료제 이거 별로 기대감 반영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 과도하게 붙은 것들은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이 시사하는 바는 예, 결국은 이제 그동안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물질의 위탁 생산 기대감과 임상시험에서 효능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들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지금 뭐 다른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리제네론이 이제 전임상 결과 발표한 거 빼고는 다른 기업들은 전혀 발표가 없어요. 일상 뭐 결과 발표도 없이 그냥 2, 3상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속도만 따지면. 그런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차곡차곡 모든 절차를 잘 밟아나가고 있고 효능에 대한 어떤 그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죠. 예. 뭐 원숭이 결과는 다 발표됐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셀트리온이 뭔가 계단을 하나하나씩 잘 밟아나가면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업들은 뭔가 좀 급해서 건너뛰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뉘앙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예, 가치에 대한 어떤 측정으로 되겠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JP모건 보고서에 따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이제 입장에 대한 이제 내용이 올라왔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이사, 헬스케어의 이제 김영기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셀트리온 및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양사 모두 비중 축소, 목표 주가는 19만원, 7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및 헬스케어는 해당 보고서가 경쟁사 대비, 삼성바이오로직스라 볼 수 있죠? 경쟁사 대비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JP모건 자체에서 이것을 냈을까 아니면 어디서 의뢰를 받아서 냈을까, 뭐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좀 대비되는 어떤 의견을 냈다는 거는 조금 의뢰받아가지고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내용만 따지면. 예. 그래서 셀트리온 및 헬스케어는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해 주주분들께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JP모건은 자체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21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를 평가하면서 동 보고서상 상장 경쟁사 A는 3바죠. 퍼 158배, 셀트리온은 76배, 헬스케어는 57배로 계산해 경쟁사 A의 밸류에이션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비중 축소를 제시한 반면 PR이 훨씬 높은 경쟁사 A는 중립으로 제시했다. 희한한 거죠. 예, 이 객관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하게. 목표 주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주가보다 높게 제시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전일 주가 대비해서 60%, 68% 수준까지 낮춰서 제시했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를 우롱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개인 투자들이 스마트해지고 뛰어난데 똑같은 레퍼토리, 과거와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를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보면 그냥 그럴 거라 생각한 거겠죠. 예.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또 JP모건이 채택한 DCF 밸류에이션의 경우 연구 성장률 가정치에 따라서 주당 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건 밸류에이션이 완전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4% 때리든 6% 때리든 10% 때리든 따라서 현재 가치로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걸 이제 매겨주는 거거든요. 가치를. 셀트리온은
4%, 삼성바이오는 6%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 그냥 근거도 없는 거죠. 셀트론을 이제 경쟁사와 같이 6% 가정할 경우에는 셀트론의 주상 가치는 4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 성장률 가정치는 6%를 적용했지만 미래현금 추정에 사용한 전제는 회사가 동의할 수 없는 전제이며 동일한 환경에 처한 보고서에 언급된 비상장 경쟁사 B 대비 극히 보수적인 전제를 사용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함. 이어서 추가적인 동보고서와 관련된 회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고요. 회사도 엄청 열받았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회사가, 상장 회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는 저도 이해돼요. 무슨 회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반박을 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악의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하고 비교를 했는데 황당하게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객관적인 걸 넘어서서 이건 악의적인 거잖아요. 예? 악의적인 거잖아요.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요. 셀트론 줄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늘려라. JP모건의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왜일까? 왜 유독 셀트론의 객관적일까? 기자도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예. 읽어보면 이제 이상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직접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순이익 증가율은 올해 54%를 정점으로 내년 21%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네. 아셨죠? 국내 증권사 엇갈린 JP모건의 평가, 서정진 회장 임열 것인가.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공매도 금지로 공매도 잔고가 3월달 1200만 주였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는 82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한 400만 주 떨어졌죠? 30% 넘게 줄었다. 공매도 관련된 서정진 회장의 발언도 크게 줄었다. 이제 뭐 그냥 실적으로 이런 어떤 치료제 개발하는 모멘텀으로 그냥 공매도는 압사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실력으로 그냥 이제는 제끼면 돼요. 공매도 실력으로 넘어서면 돼요. 뭐 더군다나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저들은 뭐 무기하나 이런 셈이죠. 그래서 JP모건의 이런 어떤 보고서는 제가 볼 땐 뭐 별 큰 영향 주지 않고 하루 이틀 상간에 다 회복할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오후에 바이오 업종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셀트론이 유독 지금 7월달부터 해가지고 수급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기관들이 4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은 3천억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은 그냥 막 때려 붙는 거죠. 연기금이 좀 많이 샀네요. 근데 셀트론은 보시면 외국인은 한 1,400 정도 순매도했고 기관들이 1,800억을 순매도했어요. 뭐 기타 법인 정도에 이제 200억 정도 순매수했고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까지 싹 다 팔아버렸어요. 야, 참. 기관의 시각이 셀트론에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순매도했죠. 외국인들이 4천억을 순매도했네요. 그래서 시각이 수급으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론. 그렇죠. 기관들이 조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널리스트 간담회까지 좀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주제. 예, 오늘 뭐 여기 더 구루라는 언론사에도 전화를 했지만 기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예, 연락처는 남겨놨는데 러시아 코로나 백신 11월 달에 한국에서 생산한다. 셀트론이 물망에 올라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한 행사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하고 좀 오버랩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그냥 뭐 지나가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백신 CMO 모멘텀 자체가 만약에 진짜 현실화된다면 시장에서 강력한 신규 매수 세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CMO에 대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수급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 뭐 돈 얼마나 되겠냐 하지만 이거 자체가 신뢰성, 향후 실적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군에 대한 어떤 한국 생산 기지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붙는 것 같고요. 사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수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죠. 위태롭고. 근데 러시아는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서방 세계에서는 인정 안 한다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뭐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중동권에서는 이거 물량 받겠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수주를 받는 것은 모멘텀이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그래서 오늘 요 기사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사를 좀 보면요. 셀트론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스푸트니크 V 생산을 추진한다. 자체 개발한 항체 치료제에 이어서 이르면 11월 백신 생산을 모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셀트론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백신 생산.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최고 경영자는 코리아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스푸트니크 V 생산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 대형 제약사 2곳과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한국의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11월부터 백신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생산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셀트론과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진 셀트론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걸 생산 위탁을 받으면 일정 물량을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을 맺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지난 이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선도적으로 나오는 백신이 있다면 한국 기업과 계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산 물량의 생산 캐파의 15%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삼성바이오, SK케미칼은 치료제 백신 쪽으로 CMO 이렇게 수주를 좀 받았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시장에서 셀트론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셀트론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 현실화되면 임팩트는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저는 9월달이 셀트론의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로켓 발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쫙 깔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방문이 나와가지고 막 시세가 흔들리고 하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본인이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도 재차 미국이 조금 단기적으로 출렁거렸지만 회복되는 어떤 흐름들,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일단락되거나 하락이 조금 멈추는 그런 지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시총 5위 들어갔죠? 코스닥 쪽에서. 그래서 모든 상황이 잘 대세 상승장의 흐름에 부족함 없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